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에서 진행하는 논어 강의 안연 제12편 8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9장부터 보실 텐데요. 지난 시간에 17장과 18장의 개강자와 공자의 대화가 있었고 19장도 이제 그 연장선에서 이제 시리즈로 같이 모아놓은 것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17, 18, 19장이 한 자리에서 공자와 개강자가 나눈 대화인지 아니면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나눴던 얘기를 한데 모아놓은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17장에서는 정치와 관련한 가장 일반적인 그 이야기, 본론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18장에서는 도적이 들끓는 상황에 대한 개강자의 걱정과 그것에 대한 공자의 답이 있었습니다. 19장은 이제 오늘 보시게 될 19장은 앞에 그 두 대화하고 달리 특징이 하나가 뭐냐? 그러면 앞에서는 개강자가 정치란 무엇입니까? 이 도적들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고 공자의 견해를 구하는 것이었다면 이 19장에서는 개강자가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공자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자신의 그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개강자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개강자 문정어 공자왈, 개강자가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 물으면서 말했어요. 개강자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여살 무도하야 이취 유도인된 하여하니 있고 이랬죠. 만일 무도한 사람을 죽여서 그렇게 해서 유도한 대로 나아가게 한다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정치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 방법이 어떻습니까? 하고 질문한 겁니다. 나는 이렇게 정치를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공자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강자가 생각하는 정치는 뭐냐? 무도한 사람을 죽여서 유도한 대로 나아가게 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는데 여기서 오해를 하면 이제 안 되는 것이 뭐냐? 무도를 죽여서 유도로 나아가게 한다 그럴 때 만약에 무도한 사람이 A라, 그러면 A라는 무도한 사람을 죽여서 이 A를 유도한 대로 나아가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아닌 거예요. 이것이. 그러면 뭐냐? 그러면 어떤 특정한 사람이 무도, 유도가 특정한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집단이 있어요. 이 집단이 지금 현재 보여주는 모습이 무도해요. 무도해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 이 집단이 만약에 100명이다. 그러면 이 100명 중에 제일 무도한 놈 한 사람을 죽여서 없애고 지금 99이 남았는데 이 99에게 이 A를 죽이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너희들이 계속 이렇게 무도한 짓을 하면 A 꼴이 난다 하고 겁을 주어서 이 사람들이 유도한 대로 나아가게, 요 99명이 유도한 대로 나아가게. 그러니까 100명 중에 무도한 사람 하나를 죽여서 그 집단 99명이 유도한 대로 나아가게 한다면 그 방법이 정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습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개강자가 생각하는 정치 방식이에요. 한 명을 죽여서 99명을 바꿔놓는다. 대단히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얘기죠. 자, 이 이야기를 들은 공자가 어떻게 답을 하셨냐? 그러면 공자 대왈 자 위정의 언용살이리요 라고, 요게 공자의 첫 번째 반응이에요. 자 위정의, 당신이 정치를 함에 어찌, 요 언자는 어찌죠? 어찌 살, 이 죽임이라는 방식을 사용합니까? 이런 겁니다. 위정의 살이라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찌 그런 걸 사용하느냐, 이런 겁니다. 이 말은 잘 새겨보면 이거하고 이거는 안 맞는 거다는 거예요. 정치를 한다와 죽인다는 것은 양립할 수 없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하는 거죠. 당신이 정치를 하며 어찌 죽임을 쓰려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더 부연을 해서 해석을 해본다 그러면, 당신이 이 A라는 사람을 죽이겠다고 지금 했는데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그 권력을 행사하겠다는 건데, 그 권력을 당신이 왜 가졌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당신이 정치를 하니까 당연히 그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 권력을 행사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왜 그게 당연합니까? 라고 공자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 권력을 어떻게 가졌겠냐? 이게 지금 과도한 해석일 수 있겠는데 충분히 합리적으로 해석이, 추론이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저는 당신이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애당초 왜 당신에게 주어졌느냐? 그러면 백성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백성들이 가장 취약한 것이 자연재해와 외적의 침입이에요. 자연재해가 오면 태풍이 오고 가뭄이 들고 홍수가 나고 뭐 우박이 내리고 이렇게 되면 백성들은 한 해 농사가 쫄딱 망해요. 먹을 게 없어요. 다 굶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백성들이 뭘 했느냐? 그러면 자신들이 풍년이 들었을 때 넉넉하게 있었던 그 곡식들을 세금으로 내요. 세금으로 내서 이 식량을 미리 비축을 해 두었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들한테 그것을 나눠줘서 우리들이 흉년이 들어도 굶어 죽지 않도록 해주세요. 두 번째, 외적이 침입에 들어와요. 예기치 않았던 외적이 침입에 들어와서 막 도시를 다 파괴하고 농산물을 다, 곡식을 다 약탈을 해가고 막 하는 일이 벌어져요. 백성들 개개인이 그것을 어떻게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삶이 파괴되고 내 가족이 막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외적들을 어찌 할 수가 없으니 미리 또 세금을 내요. 세금을 내서 우리가 세금을 내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필요하다면 몸으로 가서 부역을 할 테니 이 군사를 군비를 충분히 갖추어서 외적이 침입해 와도 우리들의 생활이 침략받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할 때 당신이 힘이 필요하다면 그 힘 우리가 인정해 드릴게요. 그게 권력이다 이거예요. 이게 정치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을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으로부터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살게 해달라가 당신한테 권력을 준 이유예요. 근데 당신은 그 권력을 가지고 죽이겠다는 거예요.
정치를 하면서 어찌 죽임을 쓰려 합니까?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나는 당신의 이 방식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난 동의 못해요. 물론 정치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을 죽여야 할 부득이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것은 하다가 정말로 어쩔 수 없을 때 최후에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해도 가장 먼저 이 무도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카드는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공자는 개강자의 생각에 대해서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강자가 그럼 당신의 방법은 뭐요? 무도한 세상이 됐다. 이 사회를 무도한 상황에서 유도한 상황으로 바꿔야겠는데 그럼 당신의 방법은 무엇이오? 라고 질문을 한다면 공자는 내가 생각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이거예요. 자 욕선이면 이 민이 선의리니 그대가 당신이 선하려고 하면 민이 선의리니 선하게 될 것이니 당신이 선하려고 하면 백성들이 선해질 것이니 이게 내 방법이요.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요 선이 말하자면 유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무도한 백성이 지금 선해지는 것이 목적인데 이 백성들이 무도한 백성들이 유도한 즉 선으로 가게 하려면 당신이 선하려고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공자의 답인데 그런데 이제 이 장면에서 이 글을 잘 읽으셔야 되는 것이 윗사람이 이 개강자를 위시한 권력자, 위정자들이 선하려고만 하면 아래 백성들은 선하게 돼 있다. 윗사람이 잘하면 아랫사람이 잘하게 돼 있다. 이 말이 공자님 말씀 같이 들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공자님 같은 말씀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자왈, 맹자왈 할 때 공자님 말씀이에요. 이건 뭐 대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뭔 대책이냐? 윗사람이 선하려고 하면 아랫사람이 선하게 돼 있다? 내가 선하려고 해도 안 되던데? 뭐 이제 이렇게 하면 저게 아무 대책도 없는 이상적인 이야기로 들리기 십상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 윗사람이 선하려고 하면 아랫사람이 선하게 돼 있다. 아랫사람이 당연히 본받아서 그렇게 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뜻이 함축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걸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어떻게 읽어야 되냐? 개강자의 문제의식과 공자의 문제의식 즉 관점,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요게 중요해요. 개강자는 여기 100명이 무도하다. 그러면 개강자는 이걸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놈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이 무도한 상황이 유도한 상황이 될 것이냐? 라고만 이 상황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이 무도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바라보니까 이 중에 하나를 이 A를 죽여서 없애고 나머지 99을 유도하게 만들겠다는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라도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다르게 나와요. 얘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보니까 얘들 중에 하나를 죽여야 되는 방법이 나오는 거라고요. 공자는 100명이 무도하다. 똑같은 문제 상황인데 이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러면 이 문제의 나, 즉 개강자, 권력자, 위정자인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 얘들이 바뀔까라고 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된 상황에서 너는 이 개강자 나는 왜 예외냐 그거예요. 왜 저거는 따로 떼놓고 왜 얘들만 닥달을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공자의 관점으로 하자면 나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어서 이 사람들이 무도해진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했길래 이 사람들이 무도해졌을까?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 이 사람들이 바뀔까? 라고 왜 이 문제를 그렇게 보지 않고 너는 아무 책임도 없는 것처럼 바깥으로 빼놓고 얘들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생각을 하냐 그 얘기예요. 요 말이 그 얘기예요. 네가 선하려고 해라. 그 얘기죠. 이게 아까 18장에서 앞에서 도적이 걱정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탐욕을 부리지 않으면 백성들은 비록 상을 준다 해도 도적질하지 않을 겁니다. 했던 말과 같은 말이에요. 왜 도적들이 생겨났냐? 윗사람들이 탐욕을 부리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도둑질을 안 해도 정상적으로 살아도 살 수 있는 상황이면 돈 주면서 상 주면서 도둑질 해라고 해도 그 사람들은 안 해요. 그게 공자의 얘기.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 이렇게 하면 아랫 사람들이 저절로 막 본받아서 선하게 됩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파악할 거냐의 문제지. 그래서 공자가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군자지 덕은 풍이요 소인지 덕은 초라. 군자의 덕. 이때 군자와 소인은 덕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위를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윗사람의 덕은 바람이고 아랫사람의 덕은 풀입니다. 정치인의 덕은 바람이고 백성들의 덕은 풀입니다. 풀 위에 바람이 불면 초상지풍이면 필원 반드시 그쪽 방향으로 넘어집니다. 눕습니다. 바람이 이렇게 불면 풀은 이렇게 눕습니다. 바람이 계속 이렇게 불면서 풀 보고 이렇게 누우라고 해서 풀들이 눕지 않습니다. 이 풀들을 이렇게 눕고 있는 이 풀들을 이렇게 바꾸고 싶다면 바람이 이렇게 불어야 돼요. 바람은 계속 이렇게 불면서 풀 보고만 이렇게 누우라고 하면 풀이 눕겠습니까? 안 누우니까 이제 제일 많이 누운 놈 하나를 뽑아가지고 다른 풀들한테 흔들어 보이면서 너희들 이쪽으로 누우라고 했는데 안 누워? 그러면 다 이렇게 다 뽑아버릴 거야. 한다고 쟤들이 눕겠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19장은 17, 18, 19장 중에서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공자와 개강자의 대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